안녕하십니까, 안학TV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스프링하고 바늘을 체결하는 것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답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줄을 이렇게 건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안학TV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여러 조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의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작은 스프링 채비 체결 방법,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이런 스타일을 큰 스프링 잽이라고 하고 요거를 작은 스프링 잽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튜닝이 된 후입니다. 이 채비는 주로 이제 내림, 수심을 한 2m 정도 두고 물속에 둥둥 떠 있을 때 사용하는 내림 채비 아니면은 이제 지상에서 한 1m나 80cm 정도로 떡밥을 띄워서 예를 들어서 대매도랑교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큰 스프링 채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떠 있으니까 떡밥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바늘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떡밥 근처에 바늘이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이 작은 스프링 채비는 바닥을 공략하는 채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숭어들이 좀 작은 케이스고 이거는 큰 숭어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자, 그럼 작은 스프링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작은 스프링 채비는 원래 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통 3개 2,000원 정도 하고요. 이걸 뜯어보시면 목줄이 굉장히 깁니다. 바늘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데서 여기까지 8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떡밥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떡밥이 이 정도 주먹만큼 돼야지 이렇게 꽂았을 경우에 이 목줄이 너덜너덜하지 않고 떡밥에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바늘을 꽂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떡밥의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떡밥이 너무 많으면 붕어 낚시로 비교를 하면 과유불급, 과도한 밑밥은 불행을 자초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떡밥이 너무 커서 주변에 떡밥이 많게 되면 숭어가 와서 주변에 떡밥만 주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르기 때문에 구태여 위험하게 바늘이 있는 쪽에 떡밥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야들도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게 뭔가 좀 실이 있다, 좀 위험성이 있다 없다는 걸. 근데 이제 떡밥이 좀 작은 경우 약 이제 테니스공 2분의 1 정도의 경우는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먹다 보면 또 여기 바늘 있는 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얘는 숭어가 보통 이게 숭어 입이라고 보면요, 지느러미 그 다음에 아가미 있죠, 거리가 4에서 5cm 정도예요. 이거는 이게 한 8cm 정도 나오니까 한 16cm 정도로 이렇게 20cm 정도로 멀리 있어요. 그러면 숭어가 물고 난 다음에 이게 요동을 쳐도 아가미 근처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몸통이기 때문에 바늘이 2개 걸릴 확률이 좀 낮은 거죠. 근데 이 4cm 짜리는 숭어가 여기 와서 물었다라고 하면 숭어가 이렇게 요동을 칠 때 이 나머지 바늘이 있는 거리가 주로 아가미 쪽, 그 다음에 아가미 옆에 있는 지느러미 쪽, 거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가미가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그 다음에 아가미 옆에 지느러미와 몸통이 붙은 사이에 이렇게 바늘이 하나 더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40mm, 4cm, 귀에서 여기까지가 목줄이 4cm, 40mm가 되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또 실제 송도 바다 쉼터나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긴 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지 제가 이걸 확신하는 건 저희 조폭과 수년간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낚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이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든지 요런 형태로 사용하시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통 이제 한두 번 쓰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목줄이 좀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게 있는데 요런 것만 이제 바다에서 주워도 되고 자기가 구매한 걸 가지고 요걸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굉장히 시커멓잖아요. 이건 다 주운 거예요, 바다에서. 근데 이제 요거랑 다르잖아요. 요거는 어떤 바늘이냐 하면 이겁니다. 잉어 전용 묶음 바늘 6개가 한 세트 된 거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보통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세트로 다시 살 필요도 없이 요거 하나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거는 주로 4호를 씁니다. 이거는 이미 이렇게 묶여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줄이 4cm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가 7cm 정도 되면 됩니다. 요 귀에서 매듭까지가 7cm. 그리고 여기 매듭에서 요 끝에까지가 한 7.5cm가 나옵니다. 7.5에서 8cm. 요건 이제 8cm가 나오네요. 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가운데에서 약간 밑에 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매면 목줄이 4c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걸 샀을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빼보시면 굉장히 목줄이 길어요. 이게 한 110mm, 11cm 정도 나오거든요. 조금 더 나오거든요. 115m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요. 이걸 풀어서 보통 사람들 이렇게 검지손가락 여기까지 오도록 가운데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묶어줘. 풀어서 다시 묶어주는 거죠. 쉽게. 조정하실 때는 보면 여기 한 7cm 정도가 되도록 자기 손을 기준으로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로 한번 재보시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근데 대부분 성인 손가락 하나가 한 7cm, 검지손가락 길이가 한 7cm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다시 묶어줍니다. 그렇게 묶은 게 이겁니다. 요거는 5호인데요. 저는 주로 4호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숭어가 먹기가 좋아요. 가벼워서. 요건 조금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8호나 한 7호 되는 원줄, 나이롱줄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건 다음에 이 스프링으로 통과시켜서 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기 한 4cm 정도 됩니다. 이 4cm라는 거는 아까 이제 숭어의 입에서 아가미 벌어지는 쪽하고 아가미 옆에 지느러미가 있는 쪽, 그게 이제 이렇게 한 8cm 정도로 또 당겨지면 여기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걸릴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떡밥을 테니스공 절반 사이즈 정도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목줄이 처지지 않고 너덜너덜하지 않고 이렇게 걸 수 있는 길이가 요 길이가 4cm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해줍니다. 나머지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원줄을 이렇게 건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바늘이 준비되었으면 자작채비에 연결하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작채비의 양쪽 끝이 모두 3호 핀 도래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도래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추도 이렇게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반대로 이렇게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다 3호 핀 도래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봉돌, 특히 환추 같은 경우에는 봉돌이 조금 잠기거든요. 펄에 조금 잠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잠기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펄의 깊이에 따라서 요걸 짧게 하든지 아니면 길게 하든지 해서 잠기는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죠. 잠겨도 얘는 펄 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놓은 겁니다. 요건 이제 구독자님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답변이 잘 안되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여기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정보 탭, About 또는 정보 탭으로 들어가시면 카카오톡도 연결이 되니까 개인적인 질문이나 영상 같은 게 오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답변이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